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1 강의를 맡고 있는 강현철 교수와 한상태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동안 제출했던 과제 6과 7 그리고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학습하고 특히 SES를 이용해서 환경이 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실행하여 세스 사용법을 익히고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제 6의 문제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은 우리나라 프로농구팀에 소속된 농구 선수들 중에서 81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이 선수들의 신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신장은 198cm이고 표준 편차는 4cm이다. 전체 농구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모평균 뮤는 전체 농구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점추정치 X파는 81명을 조사해서 얻은 평균 신장 198cm가 됩니다. 그리고 뮤에 대한 1-알파 곱하기 100% 신뢰 구간은 이해의 경우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이 점추정치 X바와 T분포의 분위수 그리고 표준편차 S 그리고 표본 크기 N에 의해서 이와 같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산 방식에 의한 실제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정보는 표본 크기 n이 81이라는 것과 표본 평균 x바가 198이라는 것, 그리고 표준 편차 s가 4라는 것이 주어진 정보입니다. 이제 평균에 대한 표본 오차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보면 이것은 루트 n분의 s가 된다는 것을 배웠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표준 오차는 4 나누기 루트 81, 즉 4 나누기 9가 되어서 0.444가 됩니다. 그 다음에 t분포의 분위수 값을 찾아야 합니다. 알파가 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t 0.025 자유도 80인 분위수를 찾아야 하는데 부록의 표에는 자유도가 30일 때까지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도가 30일 때, 즉 자유도가 충분히 클 때에 분위수 값을 취하면 1.9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본 오차 D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위수 곱하기 표준 오차의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96 곱하기 0.444를 하면 0.87이 됩니다. 이제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을 구해보겠습니다. 신뢰 하한은 x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198 마이너스 0.87을 하면 197.13이 됩니다. 신뢰 상한은 x바 플러스 d가 됩니다. 즉 198 더하기 0.87을 하면 198.87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신뢰 구간은 190.13에서 198.87이라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의 계산을 CS의 데이터 스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정보에 해당되는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n은 81, 바 언더바 x는 198, s는 4라는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고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 나누기 s이므로 이것을
SE란 변수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분포의 우측 확률점에 해당되는 분위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squantil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squantile 함수에서는 분포 이름을 적으면 되고요. 여기서는 t라고 적으면 되고 t분포의 경우에는 확률값과 자유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2분의 알파인 0.025와 자유도 n-1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t 곱하기 SE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 하하는 바 언더바 x 변수 마이너스 d 변수가 되고 실내 상하는 바 언더바 x 더하기 d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한 다음에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t 값이 보다 정확해졌기 때문에 앞에서 결과하고는 약간 더 다르고 이것이 더 정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2의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 2는 H대학교 학생 중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나이를 조사하니 평균 나이는 20세이고 표준 편차는 2이다. 이 대학교 학생의 평균 나이에 대한 95% 신뢰관을 구하여라 입니다. 여기서 모평균 μ는 H대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나이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점추정치 X바는 H대학교 학생 중 100명을 뽑아서 조사한 평균 나이 20이 됩니다. 이때 정규 모집단 모평균 μ에 대한 1-알파 곱하기 100% 신뢰구하는 역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T분포를 활용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정보들은 표본 평균 X바, T의 분위수 T2분의 알파, 표준 편차 S, 표본 크기 N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여 실제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의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의 계산은 문제 1에서의 계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면 표본 크기 n이 100이라는 것과 표본 평균 x바가 20, 표준 편차 s가 2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s가 되고 이것은 이 경우에 루트 100분의 2가 됩니다. 즉 10분의 2가 되어서 0.2가 됩니다. t의 우측 확률점 t2분의 알파를 찾으면 역시 부록 표에는 t가 30인 경우에 자유도가 30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t가 자유도가 충분히 큰 경우를 찾으면 1.96이 됩니다.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본 오차 d를 구하면 이것은 t의 분위수 곱하기 SE가 되고 1.96 곱하기 0.2가 돼서 0.392가 됩니다. 실내 하한과 실내 상하는 각각 점추정치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즉 D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20점 마이너스 0.392 즉 19.608과 20점 플러스 0.392 20.392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실내 구간은 19.608에서 20.392 사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2의 계산을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과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 n이 100이라는 것과 x바가 20이라는 것, s가 2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러, 즉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의 우측 확률점에 해당되는 분위수는 squantile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분포의 이름 t와 2분의 알파 0.025 그리고 자유도 n-1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 d는 t 곱하기 s2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하한과 실내 상한은 각각 바 언더바 x 플러스 마이너스 d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하여 프린트 프리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다음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t의 분위수 1.96과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이 결과에 있는 t 분위수 값이 더 정확한 값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에 나오는 실내 구한 결과가 더 정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3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의 양을 조사하기 위하여 50잔의 커피를 조사했더니 평균 114mg, 표준편차 8.4mg이었다. 이 커피 한 잔에 포함된 카페인의 평균 양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평균 μ는 이 커피의 전체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평균이 되는 것이고, 점추정치는 50잔으로부터 얻어진 평균 114가 됩니다. 그리고 정규 모집 단어 모평균 μ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은 역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x바는 표본 평균, t 2분의 알파는 t분포의 우측 확률 분위수, s는 표준 편차, n은 표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선 주어진 정보는 표본 크기 50, 표본 평균 x바 114, 표준 편차 8.4가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에 대한 오차 한계 S2는 루트 n분의 s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루트 50분의 8.4를 구하면 1.188이 됩니다. 그리고 t분포의 우측 확률점 t2분의 알파는 부록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에서는 역시 자유도가 30일 경우에까지만 나와 있으므로 자유도가 충분히 큰 경우에 해당되는 1.96을 근사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차 한계, 즉 표본 오차 d는 t 곱하기 s2가 되므로 1.96 곱하기 1.188을 해서 2.328이 됩니다. 실내 하한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d가 되므로 114 마이너스 2.328 1이 되어서 111.672가 되고, 실내 상한은 x바 플러스 d가 되어서 114 더하기 2.328 해서 116.328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뢰 구간은 111.672에서 116.328의 값이 됩니다. 이제 문제 3의 풀이를 역시 세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스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n이 50이라는 것과 바 x가 114라는 것, s가 8.4라는 사실을 지정하고, SE는 루트 n분의 s로, 그리고 t는 우측 확률점이므로 s 퀀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분포가 t라는 것과 2분의 알파 0.025 그리고 자유도 n-1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 t는 t 곱하기 s2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실내 하한은 x바 마이너스 t, 실내 상한은 x바 플러스 d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된 값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 예에서는 t의 분위수를 정확한 것을 썼기 때문에 앞에 손으로 계산한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가 더 정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A, B 두 학생이 후보자로 나섰다. 100명의 학생을 뽑아 조사하니 그중 55명이 A 학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A 학생 지지율에 대한 95% 신뢰관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의 세 문제와는 다르게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서 이항분포를 이용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n분의 b 2분의 알파, n분의 b 1-2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신뢰 구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b 2분의 알파는 누적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분위수가 되겠습니다. 즉 좌측 확률에 대한 분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b2분의 알파나 b1-2분의 알파는 표에서 찾기도 쉽지가 않고 또 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에 정기분사 신뢰관을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모듈에 대한 정기분사 신뢰관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p-햇은 표본에서 나오는 표본 비율이 되는 것이고, z2분의 알파는 2분의 알파 %에 해당되는 정기분포의 우측 확률점 분위수입니다. 그리고 n은 표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사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근사 신뢰구간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표본 크기 n이 100이라는 것과 p-햇, 즉 표본 비율이 0.5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표본 비율의 표준오차는 루트 n분의 p-햇 곱하기 1-p-햇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루트 100분의 0.5 곱하기 1-0.5를 계산하면 0.05가 됩니다. Z2분의 알파는, 즉 Z0.025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부록의 정기분포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1.96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 즉 오차 한계는 Z 곱하기 SE가 되므로 1.96 곱하기 0.05를 하면 0.098이 됩니다. 신뢰 하한은 표본 비율 P에 마이너스 D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0.5 마이너스 0.098 하면 0.452가 됩니다. 신뢰 상한은 P에 더하기 D가 되고 0.5 더하기 0.098 하면 0.648이 됩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은 0.452에서 0.648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비율에 대한 정기분사 신뢰구간을 구하는 계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는 n이 100이라는 것과 p-햇이 0.5라는 것입니다. 앞의 공식에 의해서 표본 비율의 표준오차는 루트 p-햇 곱하기 1-p-햇 나누기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sqrt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분포 분위수 Z는 역시 squantil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고, 노말이라는 옵션을 쓰고 우측 확률점 0.2분의 알파 0.025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D는 Z 곱하기 SE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뢰 하한은
Pn-D, 실내 상하는 Pn 플러스 D와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과정을 내용을 프린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근사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항 분포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실내 구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항 분포를 이용할 경우 실내 구간은 n분의 b2분의 알파, n분의 b1-2분의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 b2분의 알파는 누적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이항 분포의 분위수 값을 얘기합니다. 즉 좌측 확률점 분위수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 스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n이 100이라는 것과 phat이 0.5라는 사실은 문제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분의 알파, 즉 b0.02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퀀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퀀타일 함수에는 이항 분포라는 바이놈이라는 이름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값이 0.025, 그 다음에 phat 0.05, 그리고 n 100을 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 언더바 975, 즉 b1-2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값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하하는 n분의 b2분의 알파, 실내 상하는 n분의 b1-2분의 알파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실내 구간은 약 45%에서 65%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확한 실내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프리크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스텝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x라는 변수에 의해서 yes와 no를 구분하였고요. 각각 100명을 조사했을 때 yes가 55명, no가 45명이라는 사실을 데이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크를 이용해서 우선 데이터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order equal 데이터라는 옵션은 yes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order equal 데이터라고 하지 않으면 알파벳 순서에서 앞선 no를 기준으로 모든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wait 명령문에 의해서 카운트 변수가 빈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wait 변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위의 데이터에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2명의 응답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잘못 간주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act binomial 이라는 명령문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항비, 즉 모비율에 대한 실내 구간과 검정을 해달라는 그런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명령문에 yes, no를 구분하는 변수, 이항 변수 x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을 계산할 때 필요한 유의 수준의 값을 알파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를 지정하지 않으면 역시 기본적으로 0.05가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결과처럼 출력이 됩니다. 먼저 제일 위의 결과를 보면 yes가 55명, no가 45명, 그래서 yes가 55%, no가 45%라는 사실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실내 구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ASE라는 방법이 표준 오차와 실내 하한, 실내 상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규 근사에 의해서 계산한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 그리고 신뢰 하한과 신뢰 상한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확한 신뢰 상한과 신뢰 하한이 하단에 출력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데이터에서 정확한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